회장님,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황금기가 왔다고 그야말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잔치상 바로 밑에 숨겨진 거대한 시한폭탄에 대해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요, 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분석입니다. 성장성,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디테일한 재무 리스크까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적어도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때문에 큰 손실을 보시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 론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넘쳐나고 호텔은 방이 없어서 난리고 카지노는 잭팟이 터지고 있다는 뉴스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회장님, 시장이 환호할 때 저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장의 그 뜨거운 환호성 뒤에 가려져서 지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구조적인 위험 신호들을 저희가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고는 바로 그 숨겨진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지금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 다시 말해 이 모든 낙관론의 심장부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즉 인바운드 관광객을 3천만 명까지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거든요. 최근에는 이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까지 했죠.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시장의 모든 긍정적인 전망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리스크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바운드 3천만 명이라는 캠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 때문에 매년 최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부가 한국 시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오늘 보고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분석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숫자와 논리를 통해서 직접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회장님을 위한 심층 보고입니다. 지금부터 이 성장 스토리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 그러니까 왜 모두가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바로 인바운드 골드러시입니다.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그 근거부터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그래프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숫자를 아주 자세하게 씹어먹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즉 인바운드의 증가율이 무려 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로 나가는 우리 내국인 관광객, 아웃바운드 증가율은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열심히 팔아서 번 달러를 해외여행 가서 써버리는 외화 유출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그 구조가 드디어 관광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 유입 구조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의 흐름이 물길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건 세 가지의 완벽한 순풍이 동시에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전 세계를 휩쓴 K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제는 그냥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와서 경험하고 싶다는 강력한 경험 수요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인 반사이익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폭발적인 수요를 받아줄 호텔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는 터져나가는데 공급이 꽉 막혀 있으니 기존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일본으로 가던 중국 관광객 900만 명 중에 아주 일부만 한국으로 와도 연간 10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요는 사드 사태 이후에 회복되는 기존 수요에 더해지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변수라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 산업에 대해 파지티브, 즉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이 아닌 현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컨센서스입니다.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회장님, 시장은 이렇게 뜨겁게 환호하고 있지만 저희는 바로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초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이 표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씹어 먹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한 대형 복합 리조트의 실제 비용 구조 변화 예측치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률을 한번 봐주시죠. 2019년에는 22.4%로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18.2%로 뚝 떨어지더니 2026년에는 16.5%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어날 텐데 왜 정작 남는 이익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두 항목,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때문입니다. 인건비 비중을 보십시오. 28.5%에서 무려 33.5%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금이 좀 오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인력난 때문에 웃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6.2%에서 9.2%로 급등하는데 이건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전기료 인상의 직격탄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장은 진짜입니다. 손님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과실이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라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전부 잠식당하고 있는 이른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매출은 오르는데 마진은 줄어드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입니다.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산 경량, 에셀라이트 모델이죠. 그래서 투자 자본 수익률 ROIC가 높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SPNL, 서부 T&D 같은 기업들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자산 중심, 에셋 헤비 모델입니다. 이건 막대한 자본을 묶어두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켜서 기업 가치를 짓누르는 구조적인 족쇄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리스크는 사실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 오늘 보고의 클라이맥스인 12조 원짜리 폭탄에 대한 최종 심층 리스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간신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폭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수요 잠식, 영어로는 Demand Cannibalization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파이를 뺏어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그대로고 기존 플레이어들의 매출만 깎아먹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회장님, 이 표가 바로 그 폭탄의 설계도입니다. 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복합 메이저트 IR과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를 한번 보십시오. 초기 투자금만 약 1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리조트 하나가 목표로 하는 연간 총 게임 매출, 즉 카지노에서 고객이 잃은 돈의 충합을 의미하는 GGR이 무려 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대한민국 외국인 카지노 시장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입니다. 이건 경쟁자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사카 II 문을 열게 되면 한국 카지노 시장에서 매년 최대 2조 3천억 원의 수요가 일본으로 그대로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바운드 3천만 명을 외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른 한쪽으로 고스란히 새어나갈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위기는 관점을 바꾸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리스크들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발상적 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오사카 IR이라는 저 거대한 위협이 사실은 동북아시아 전체 관광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종의 촉매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바로 듀얼 데스티네이션, 즉 두 개의 목적지 전략입니다. 오사카 IR은 거대한 하드웨어로 전 세계 관광객을 동북아시아로 끌어들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그 옆에 붙어서
오사카에 갔다가 한국도 들르는 코스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카지노와 테마파크 같은 하드웨어로 승부한다면 우리는 K-팝, K-뷰티, K-의료 관광 같은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 파워로 차별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죠. 위협을 시너지의 파트너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비용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에너지법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전력자금률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곳은 전기요금을 훨씬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대규모 리조트를 가진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에너지 비용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경쟁 우위로 바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고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서사를 통해서 회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앞에는 두 개의 강력한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낙관론입니다. K-콘텐츠가 이끄는 거대한 인바운드 파도가 모든 것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믿음이죠. 둘째는 제가 보고드린 비관론입니다. 치솟는 비용과 오사카 IR이라는 블랙홀이 결국 이 산업을 가치 함정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둘 다 데이터에 기반한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더 큰 리스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이 컨센서스를 그저 따라가는 것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애써 외면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토하십시오.